네, 안녕하세요.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든 스프링 프로젝트를 형상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도와주는 GitHub라는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장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프로젝트를 언제 어디서든지 환경을 받고 내가 수정한 코드를 올리고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트가 바로 GitHub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GitHub라는 사이트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올려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GitHub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글에다가 GitHub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인인, 사인업이라고 나올 건데 아마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글 계정 있으면 쉽게 회원가입할 수 있을 거고 회원가입하셨으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저장소로 GitHub에서는 저장소를 레파지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New 레파지토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 자, 이름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스프링, 마이 스프링이라고 할까요? 마이 스프링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레파지토리 공간을 만들어 달라. 자, 그러면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레파지토리라고 하는데 이름은 마이스프링이고 이게 바로 중요해요. 내 레파지토리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복사가 되니까 클릭.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방금 만든 그 저장소에 올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오픈 퍼스펙티브 눌러서 git 오픈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내 공간을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오겠다. 클로너 git 레파지토리. 자, 경로는 자동으로 잡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레파지토리 패스 잘 잡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로그인했던 비밀번호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next, next, finish. 자, 이 경로 잘 한번 봐주시고요. finish. 자, 그러면 GitHub라는 공간이 있고요. Git 레파지토리 방금 만든 공간이고 이 공간의 중간 단계인 레파지토리라는 우리 컴퓨터 안에 공간을 만든 거고 우리가 만든 스프링 01, 스프링 01 프로젝트를 여기에 올려서 여기 있는 걸 다시 여기 Git에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공간 만들었으니까 다시 자바 2로 와서 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팀에 쉐어 프로젝트. 자, 그러면 레파지토리에 어떤 타입을 올릴 건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git 타입이고요. git, next. 자, 공간을 잡아줘야 됩니다. 공간이 안 잡혀 있는데 create 누르면 우리가 방금 만든 뭐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알아서 얘가 새로운 공간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브라우저에 보면 C 드라이브 사용자네요. 그 다음 저 계정명, 그 다음 git. 여기 보면 마이스프링 있어요. 얘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마이스프링. git. 얘를 git을 클릭하고 폴더 선택. 이 경로가 중요해요. 다른 경로 말고 우리가 방금 스프링 만들면서 만든 그 공간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finish. 그 다음 finish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만든 공간에 지금 이 스프링 01 프로젝트가 GitHub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레파지토리, 그 레파지토리 안에 저장이 되고 그걸 다시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덱스도 좀 추가를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팀에 add index.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진짜로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레파지토리를 넘어서 Git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Git에 올리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팀에 커밋이 있습니다. 커밋. 하면 아래 나오네요. 아래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릴 것들 이거하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쓸게요. 첫 번째 스프링
프로젝트 올리기. 그래서 commit and push라는 거를 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리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프리뷰 하면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치라고 합니다. 기트 계정하고 비밀번호 쳤는데 또 치라고 하네. 일단은 아이디는 로그인한 아이디를 써주고요. 자, 패스워드는 중요한 게 내 계정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 레파지토리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 값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토큰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트에 들어와서 우측 가장 끝에 있는 계정을 눌러보면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팅. 여기 왼쪽에 쭉 내려보면 디벨로퍼 세팅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디벨로퍼 세팅. 자, 왼쪽에서 보면 키 모양이 있네요. Personal Access Tokens. 토큰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자, 여기서 토큰즈, 클래식 버전, 토큰즈. 자, 보면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 얘를 지우고 새롭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토큰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Generate New 토큰이 있네요. Generate New 토큰. 그래서 Generate New 토큰 클래식 방법, 뭐 베타 버전 쓰셔도 되는데 아래 있는 거 쓰겠습니다. 클래식. 그래서 이름은 뭐 my, 이름은 아무거나. 스프링. 날짜도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뭐 90일짜리 써볼까요? 그리고 토큰마다 뭐 여러 가지 권한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저희는 그냥 만들게요. 제너레이트 토큰. 하면 이게 바로 여기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얘는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메모장에 저장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얘 복사 눌러서 아까 그 패스워드 부분에 붙여넣기. 그리고 로그인.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권한을 아무것도 안 줘서 그런가 봐요. 딜리트하고 다시 만들게요. 아래 있는 거 눌러서 my 스프링. 권한이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체크해 줄까요? 다 체크합시다. 딜리트도 할 수 있고 어드민 권한도 있고 권한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권한 이슈가 있었네요. 오토 로그 짝 찍고 그레이트.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로그인. 이상 없이 이제 올릴 준비가 됐어요. 이제 푸시를 누르면 내 중간 단계에 있던 컴퓨터에 있던 프로젝트가 기트 서버에 올라가게 됩니다. 푸시. 또 입력하라고 하네요. 똑같이 써줄게요. pbk5278 자기 계정 쓰고 비밀번호는 계정 비밀번호가 아니라 토큰 값입니다. 토큰 값. 그럼 아직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와볼까요? 마이스프링에. 자, 마이스프링 다시 GitHub 홈페이지 와서 쇼모어에 저는 프로젝트가 좀 GitHub가 많아가지고 제가 만든 마이스프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방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방금 커밋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얘를 공유도 할 수 있고 다운받아서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우리 게시판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스프링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얘를 다뤄야 될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톰캣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순간 맨 처음 읽어드리는 파일이 바로 뭐였냐면 web.xml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이 web.xml은 웹앱의 웹인포에 보시면 존재하게 되죠. src에서도 열 수 있어요. src의 메인에 웹앱의 웹인포에 웹xml 똑같이 존재합니다. 여기로 열게요. src 메인 웹앱의 웹inf 인포의 xml. 얘가 바로 모든 설정 파일이라고 했었죠. 스프링에. 보시면 여기 모든 설정들이 컨텍스트라는 태그도 돼 있고 리스너 돼 있는데 오늘 배울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서블릿 태그. 얘가 바로 우리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여기에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얘가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생성될 때 참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태그로 init 파람이라고 돼 있네요. init 파람. init이라는 건 생성할 때 파람 4개 변수로 참조한다는 뜻이죠. 뭘 참조하냐면 서블릿 컨텍스트 XML 파일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웹inf 스프링 앱 서블릿 폴더 안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열어볼까요? 웹앱에 웹인포에 스프링에 웹 서블릿에 서블릿 컨텍스트 여기에 있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생성할 때 이 파일을 참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파일은 이 파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나중에 배워볼 리소스 얘네들은 이미지라든지 뭐 다양한 영상들 이런 경로를 저장하는 설정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뷰 리졸버 우리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돌려준다면 그 앞에 경로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뷰 리졸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웹inf의 뷰지 이름을 붙이고 뒤에는 JSP 이름 붙이는 설정이 여기 있었죠. 그 다음 핸들러 매핑이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이 대체 컨트롤러들이 어디에 있을 거냐 이러한 부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입니다. 스캔이 뭐죠? 찾겠다라는 거죠. 찾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폴더 안에 컨트롤러들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핸들러 매핑들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컨트롤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에 컨트롤러가 진짜 있는지. 보시면 프로젝트 아래 src 메인 자바 열어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이름을 지어놨던 kr.spring.controller 패키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촥 열어보면 오라, 우린 만들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제공해주는 홈 컨트롤러 나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코드가 있고 얘는 컨트롤러입니다. 어노테이션이라는 이 골뱅이로 표기하는 방법 어노테이션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어노테이션으로 컨트롤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건 이거예요.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뭐죠? 요청 매핑 URL이 슬러시로만 들어온다면, 즉 우리가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뭐라고 했냐면 컨텍스트, 저번 시간에 배웠죠? 패스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컨텍스트 패스라고 했죠. 기본 컨텍스트 패스는 항상 뭘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었던 세 번째 패키지 이름이 컨텍스트 패스다. 그러면 이 리퀘스트 매핑은 뭐냐면 그 컨텍스트 패스 컨트롤러 뒤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라고 들어오면 된대요? 슬러시로만 입력하면 이 기능을 실행하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 실행하고 컨트롤러는 항상 마지막에 뭘 돌려줬죠? 뷰 네임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뷰 네임 홈이라는 이름을 돌려줬네요. 이 홈이 대체 뭘까? 이 홈은 바로 JSP의 이름입니다. 뷰가 JSP죠. 그래서 뷰의 이름을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JSP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src 메인 웹앱 웹인포에 뷰즈 폴더 열어보면 여기에 홈 JSP가 있습니다. 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컨트롤러가 실행하고 나서 뷰 네임을 돌려주는데 이 홈 JSP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홈 JSP는 어디에 있어요? 웹앱에 웹인포에 뷰즈 폴더 안에 있죠. 이 홈 JSP 위치가 웹앱 폴더 안에 웹인포 폴더 안에 뷰즈에 있습니다. 웹앱은 가장 기본 컨텍스트 패스와 경로가 똑같은데 이 홈 JSP 앞에는 결국에는 웹 인포 폴더 안에 뷰즈 폴더 안에 있고요. 홈을 받아서 뒤에 JSP를 붙여줘야 실행할 수 있다는 경로를 잡아줘야 된다라고요. 이 경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에는 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뒤에는 JSP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걸 대체 누가 하냐?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에 봤던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확인했던 뷰 리졸버가
뷰즈와 JSP 붙이는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죠. 와, 처음 하다 보니까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런에지 프로젝트 클릭하고 런에지에 런온 서버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서버 리스타트 해주시고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뒤에 아까 리퀘스트 매핑으로 슬래시로만 돼 있었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홈 JSP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컨텍스트 패스 그 컨트롤러 뒤에 우리 컨텍스트 패스 컨트롤러였죠. 이 뒤에 슬래시로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리퀘스트 매핑에 적어놓은 이 슬래시가 작동하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을 실행해서 우리 모델 아까 배웠죠. 모델에다가 뭔가 저장했네. 모델에다가 뭔가 저장했고 홈을 돌려줬구나. 그럼 뷰 리졸버가 앞에 경로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 뷰즈 폴더 안에 있는 홈 JSP가 실행되면서 그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거 배우신 분들도 있겠죠. EL식이라는 걸로 꺼내본 겁니다. 그럼 우리 게시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줄까요? 게시글? 간단하게 우리 게시글을 한번 보여줄 건데 컨트롤러하고 뷰 JSP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홈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라서 쓰지 않을 거예요. 지울 겁니다. 홈 컨트롤러 클릭하시고 딜리트 지워줍니다. 그 다음 홈 JSP 클릭하고 딜리트 지워줍니다. 자, 컨트롤러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왜 컨트롤러는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서블릿 컨텍스트 그 디스패치 서블릿을 설정하는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해놨죠. 컨트롤러들은 여기서만 찾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kr.spring.controller에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New 클래스 이름은 게시판 관련된 컨트롤러니까 보드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을 하는 오래된 자바 기존의 방식이라 해서 포조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 포조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컨트롤러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어노테이션으로 컨트롤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컨트롤러 자동 완성해 주시면 임포트까지 됩니다. 임포트까지 되니까 자동 완성해 주시고요. 핸들러 매핑할 때 야 컨트롤러 여기 있어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컨트롤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요청 URL을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컨텍스트 패스 뒤에 리퀘스트 매핑해서 URL을 매핑하겠다는 뜻이에요. 보드 list.do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무슨 말이냐, 컨트롤러에 보드 리스트.do로 요청이 들어오면 아래 메소드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메소드 만들어 볼까요? public 항상 컨트롤러는 실행하고 나서 뷰 네임 해당 보여줘야 될 JSP의 이름을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이름이니까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해야됩니다. 메소드 이름은 대체적으로 이 매핑 값과 맞춰주시는 게 편합니다. 헷갈리지가 않아서 보드 리스트. 자, 일단은 리턴이 없어서 에러가 나니까 리턴 먼저 써줄게요. 리턴. 우리는 보드 리스트라는 이름을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웹 인포 뷰즈 안에 있는 보드 리스트 JSP로 이동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보드 리스트 JSP 만들어 볼까요? 뷰즈 폴더에다가 여기 뷰즈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New JSP 보드 리스트 JSP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자, 보드 리스트 JSP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태그 하나 쓸까? H1 태그에서 게시글이라고 해서 테이블 태그에서 한번 보여줄까요? 테이블. 여기에 머리글은 보통 T-헤드라는 거 많이 쓰죠. T-헤드. 머리글 할 땐 보통 T-헤드 태그에다가 많이 씁니다. TD 번호
보통 게시글은 번호 다음에 제목 많이 나오고, 제목 다음에 내용은 바로 안 보여주죠. 클릭해서 들어가야 보이니까 보통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예시로 넣어볼까요? tbody라는 곳에 많이 쓰죠. tbody, tr. 뭐 예시로만 몇 개 써주시면 돼요. 뭐 1. 제목, 작성자 2023, 1025. 좀 몇 개 복사하겠습니다. 임의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나오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클릭하고 잘 나오는지 마우스 오른쪽 런 에지에 런운 서버 선택하고 피니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404 찾을 수 없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 방금 만든 보드 리스트를 보고 싶다면 컨텍스트 패스, 그 컨트롤러 뒤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보드 리스트.do라고 써줘야지만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고 그 뷰 네임을 받아서 뷰 리졸버가 이 경로를 만들어주면 해당 리스트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쳐야 되냐? 보드 리스트.do라고 입력을 하면 게시글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보드 리스트.do라고 요청을 해야지만 그 핸들러 매핑이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이 보드 리스트 부분 실행하고 보드 리스트 이름을 돌려주면 그 해당되는 Vue.jsP가 실행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 구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다음 차시에는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보니까 좀 디자인이 많이 안 이쁘네요. 그래서 저희는 부트스트랩이라는 디자인이 좀 이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실제 이 게시글을 데이터를 담아서 한번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VO라는 클래스 그리고 컨트롤러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